빅리치 경제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자, 오늘은 달러 강세, 자, 미국 환율 보고서 이후에 자, 어떤 변화를 나타낼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무부는 요 들어가기 전에 저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이고,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 방송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미국의 환율 보고서 이후에 원달러 환율 변동 상황. 자,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 그 시대에 맞게 다른 움직임을 보였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하면은 보통은 신흥국들이 그 나라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이 언밸런스가 맞아요. 보통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나라의 GDP와 그 나라의 M2 통화량을 나눠 가지고 그 나라 통화 가치를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한 그 부분은 미국의 GDP에 미국의 M2 통화량을 나눈 가치와 글로벌 각국의 GDP와 M2의 통화량을 나눈 거를 가지고 어느 환율이 돈의 금액이 비율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이 가격이 높게 평가되어 있고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를 지금 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 화폐, 즉 원화로 따지면 원화 가치를 낮추거나 중국의 위안화를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너무 높여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 환율에 대한 조절을 하고 주의하고 경고를 주고 심지어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 보고서를 최근 거를 한번 보면요, 환율 보고서가 나온 2020년도 1월에 나왔죠. 사실 환율 보고서는 이 4월 달에 한번 나오고 10월 달에 한번 나와야 되는데 1월 달에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4월 달께 밀려가지고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환율 보고서가요. 근데 지금 7월 어제 보니까 어제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7월 7일 날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 방송을 만들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재무부를 들어가 봤어요. 미국 재무부 들어가 봤더니 그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어제 7월 7일 날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하루를 기다렸는데 역시 발표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미국 재무부부터 들어가서 봤는데 환율 보고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월 달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할 때 말이죠. 이게 이제 중국과 무역 분쟁 때문에 작년에 4월 이후에 10월 환율 보고서를 2020년 1월에 발표를 하고 이 4월에 발표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발표할 걸 10일, 12일 이렇게 되니까 한 발표보다 3개월이 늦었죠. 그러니까 3개월이 늦었으니까 지금 4월에 해야 될 게 5, 6, 7이니까 아마 이번 달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3개월이 미뤄져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던 참에 7월 7일 날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 그래서 이상하다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봤는데, 자, 올해 1월 달에 환율 보고서 발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원화는 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까지 어쨌든 이 환율 보고서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환율 보고서가 나오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 요거 한번 잘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4월에도 지금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환율 보고서 나오자마자 이런 또 급등이 나왔다는 걸 보면, 지금의 화폐가 어느 정도는 지금 낮게 평가돼 있어 가지고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앞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론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원화의 강세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지금 환율 보고서를 보면 여기 2018년도 10월 달을 보면은 오히려 빠져가지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이 나왔었죠. 자, 이미 이때는 환율 자체가 위에서 상당 기간 옆으로 놀았고, 지금 이 1100원대에서 지금 놀았기 때문에 그다지 미국 달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굳이 이게 뭐 상쪽으로 가지 않아도 이 지정에 걸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달러를 가져와서 이 강할 때 뭐 어떤 조치를 취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말로 지금 2019년도에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식이 지속적으로 빠졌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 9월 달부터 주가가 굉장히 강세로 보였다. 그리고 다시 이 시점에서 요 2월 달까지 지금 강세를 보이고, 또 한 번에 원달러 환율은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에 한 번 더 보시면은 이 2018년도 4월 달에는 이 강세를 보이던 걸 마무리하고 환율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한번 또 급등이 나오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물론 이제 이 뒤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생략하고, 왜냐면 2018년도 19년도까지만 지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은 10월 4월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지금 16년도 17년도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달러가 밀려 들어오면서 일어났었던 현상이고, 이게 하나하나 다 다르죠, 해석하는 게. 지금은 하지만 이제 미국 그 달러의 강세 기조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미국의 그 환율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런 변동이 있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한번 시장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환율 보고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 상황은 달러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왠지 미국의 그 환율 보고서 조치 이후에 나와야 되는 이런 그 약간 제재 부분을 피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1980년대 달러 강세에는 레이거노믹스라고 있는 재정정책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문구를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냐면은, 지금 미국 현재 달러 강세의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하고 미국 국가의 재정정책이 지금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통화정책이 마무리되면서 바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이 달러의 확장 국면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달러를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는데 어떻게 달러가 강세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1980년대도 마찬가지로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우주 개발을 하고 뭐 나사의 직원들을 채용하고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푼 돈이 이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정말 같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왜 달러가 강세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달러를 엄청 많이 푸는데도 왜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는 걸까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1978년부터 1985년 프라자 합의까지 굉장한 강세를 부르고 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무역이 늘고 그 다음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나갔던 글로벌의 달러들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계속 베트남 전쟁 이후에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특히나 이런 강세에 많이 풀어서 약세에 거둬 들이다 보니까 재정적자 축소 부분까지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먼저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서 재밌는 거는 이 약달러의 기조가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 초반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거의 80달러까지 가다 요번에 이제 70달러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자, 이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글로벌 국가들은 어떤 의심을 하게 됐냐면 아니 달러가 50달러 인덱스가 5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과연 달러를 이거 신뢰를 해야 되는 화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면 상대방들이 달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심을 가게 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환율의 차이가 거의 70% 후반에서 80% 후반까지는 인정이 되는 퍼센트지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고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요번에 강세가 마냥 나온다 그래도 떨어져도 이 아래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는 아주 올라가서 여기까지 떨어졌고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모양을 만들어냈으니까 다음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떨어져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다만 이거보다는 높이 올라간다면 여기서 같이 좀 더 많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제가 달러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를 이렇게 차트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78년부터 85년까지 7년 동안의 상승 주기,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승 주기, 그리고 이게 중국 위안화가 잠깐의 버팅김을 보이면서 2014년부터 약 7년간 2021년까지의 강세 기조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이 당시에 지금 미국의 레이건 로믹스를 통해서 돈도 풀리고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는 걸 만들더니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물론 코로나가 나오기도 했지만 연준이나 트럼프는 상당히 많은 돈을 풀었죠. 자,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야, 돈을 많이 푸는데 어떻게 달러가 강세를 보여? 이런 말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정말 특징적인 게 많은 게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미국의
실질금리는 거의 뭐 15%에서 18%까지 나옵니다. 뭐 설마 5%도 아니고 이런 이제 금리 차트는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요건 생략을 할게요. 자, 어쨌든 10%가 넘는 금리 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글로벌의 모든 통화들은 미국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일어날 거라고 빅리치는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봤었죠. 아니, 이때는 15%, 18%, 10%가 넘는 금리를 줬으니까 글로벌에서 달러가 몰려들겠지만 지금은 근데 화폐가 많아져서 풍부해지고 지금 금리가 아무리 많이 내려가고 지금 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유럽이나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미국으로 이 채권을 사러 들어올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 금리의 차가 커서 이때는 글로벌에 돈을 불러들이더니만 요번에는 금리 차는 조금이지만은 얘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벌리고 있고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 달러가 몰려든다 하는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때도 달러가 이렇게 몰려 들어가서 강세를 보이는 기조하고 이때는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뭔가 모르지만 코로나로 한번 위로 한번 상승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 199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어나서 강한 달러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발생해서 그때 이런 강 달러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강달러 이 부분은 요번에 이게 코로나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금융위기가 될까요? 그거는 지금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채권단하고 이렇게 이제 딜을 하다가 뭐 이제 디폴트 선언하면 이제 9번째인데, 이제 모든 그 채권단이나 이제 금융 관련 회사에서 자, 아르헨티나는 이제 세계 경제 부분에서 아웃을 시키자. 이제 얘네들한테는 완전 금융 제재를 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자 하는 지금 뭐 아주 초강력한 수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결과로는 아니,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황에는 달러를 안 풀었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이때는 Y2K라고 그래가지고 Y2K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컴퓨터가 뭐 99년, 뭐 98년, 뭐 82년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네 자리 숫자로 가서 2000년도에서 00이 들어가면 오류를 일으킨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푼 게 Y2K예요. 근데 이 Y2K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갔더니만 그때 이제 IT 버블이란 게 인터넷이 나오면서 나와가지고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이고 또 한 번의 붐을 만들어서 그 IT 버블이 무너지면서 달러도 약세로 보였다는 거. 정말 이거 일관성 있게 달러가 강세가 보였다는 거는 정말 희한한 일인데 지금 요게 안 일어나고 있죠.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로나일까요? 아니면은 유럽의 외환위기일까요? 홍콩의 어떤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나올까요? 굉장히 이런 상황이 나올 때는 분명한 거는 향후에 달러가 필요해요. 아시아 외환위기 때 달러를 누룽지 긁듯이 박박 긁어서 나가더니만 한국 같은 경우에 IMF가 와가지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 제가 채권 레버리지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엄청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채권을 가지고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먹는데 이 꼭지 부분에서는 나갔던 달러가 급격하게 다시
우리나라로 회수가 되면서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1,000원이 되고 이 차액을 전부 먹을 수 있었다 하면은 결국 이 몰려 들어오는 달러는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달러인데 이런 달러 준비 부분들이 지금 되려면 돈을 꾸준히 풀어야 되고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됐고 또 이때보다는 더 많은 돈이 여기 풀려야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980년대 달러 강세는 레이거노믹스로 인한 재정정책이고 거기서 풀려나온 달러는 통화량에 상관없이 달러 강세를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달러 기조는 연준의 뭐 코로나가 됐건 그 전에 트럼프가 부양책을 썼건 간에 먼저 이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이 나오면서 국가 재정정책까지 이어지는 지금 상황에 지금보다 더 강한 달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95년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자, 달러 강세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아시아 외환위기를 만들었고요. 1980년대는 굉장한 고금리였고 1995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홍콩이나 유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부분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라고 발뺌은 하고 있지만 1980년대 미국의 고금리 상황하고 지금은 글로벌이 마이너스 금리에 미국은 지금 플러스 채권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달러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이걸 한번 더 되새기고 넘어가자고 지금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재무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이제 본 김에 그 investing.com의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828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95달러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기존의 달러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대신증권 HTS에서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2014년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 달러 강세로 계속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2018년부터 다시 강세로 이어진다 조정을 끝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그 모양을 보이고 지금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상승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풀고 있는 달러는 왜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부양책만으로는 이 돈을 다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지금 미국의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걸 봤죠. 대차 대조표의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나 지금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뭐 부실 채권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정크 펀드 관련된 채권들을 산다고 SPV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런 그 SPV를 만들어서 뭐 세컨더리 마켓이라든지 MMF 마켓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채권을 사주기로 한 게 전체적으로 처음에 지금 봤던 이런 채권들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 월급이라든지 급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수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부분이 220억 달러밖에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놔둔다는 거는 뭔가 앞으로 이 돈이 크게 쓰일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미국도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전에 풀었다가
달러 강세 이후에 그 돈이 모두 글로벌로 흘러갔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시는 키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중국의 위안화를 보시면 상당히 가파르게 절하가 나왔었죠. 약세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저는 오래전부터 중국 위안화가 8위안을 목표치로 정해놓고 보자고 한 때가 2014년부터 8위안까지 갈 거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7위안을 넘어서 8위안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방어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1차 방어 후에 또 올라가더니만 2차 방어 부분을 실행하고 있고, 어제는 7위안이 잠깐 무너졌다가 다시 7위안 위로 올라서는 이제 또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아무리 자기들이 그 무역 지표나 뭐 PMI 지표를 지금 속여서 발표를 한다고 해도, 자, 요번에 이제 발표하는 그 제조 PMI를 보면 57이 넘게 나와요. 이 57이라는 거는 아주 경기가 과열돼 가지고 난리 났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코로나로 모든 게 망가져 버렸는데 무역인이 뭐니 이런 게 늘어가지고 57이라는 지표가 나왔대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치고, 이게 모두 다 가짜라는 거를 웬만한 월가나 이런 사람들은, 경제 진짜 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면, 중국 역시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농산물도 사야 되고 뭐 철광석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사야 되니까 굳이 수출이 안 되는데 수출 경쟁력을 따질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싸게 수입을 하자. 우리 돈이 강하면 달러 자체도 더 많이 바꿔서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절하가 나오면 또 미국이 환율 보고서에서 뭐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달러를 보면, 이 호주 달러도 굉장히 약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세상에 호주 달러가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1.1에서 자그마치 0.55까지 빠져요. 그러더니 이게 이제 다시 1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0.7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라고요. 0.11에서 얘네가 지금 IMF를 맞은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경기가 죽으면서 철광석이나 석탄 이런 수출들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부족 현상이 다 이렇게 환율로 나타났다가 요번에 이제 중국이 철광석이니 뭐니 좀 들어가니까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결국은 호주의 달러가 늘어나서 지금 이런 그 호주 달러가 바닥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 저항대에 부딪혀서 탈출이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 링깃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링깃은 지금 왜 이걸 봐야 되냐? 말레이시아 링깃이 굉장히 약세를 지금 2012년부터 보이고 있죠. 이 재밌는 거는 2002년, 2014년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링깃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중국의 경제는 화교 자금 달러와 미국 달러 자금이 들어가서 중국의 경제 부흥을 만들었고, 이 화교 자금이 들어간 거는 지하 금융으로 들어가서 지금 꼭꼭 숨어 있는데, 이 지금 달러 자금의 지금 금액이 아주 싸게 들어가서 지금 굉장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돼서 적어도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3조 달러에 최소 8배에서 막 20배 정도가 달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20배 이런 거 필요 없고 38에 24, 24조 달러 정도의 달러, 지금 그 화교들이 빼갈 수 있는 달러에 이렇게 이제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재밌는 거는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화교들이 필요한 달러를 이렇게 달러가 지금 귀하니까 중국에서 귀환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풀어줬다가 다시 올렸다 풀어줬다가 다시 올려서 약간은 다시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재밌는 게 모든 달러가 지금 전 글로벌에 걸쳐 가지고 지금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나라별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하고 대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친미가 돼가지고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항해를 하고 있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영국 다른 이제 유럽 나라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마치 중국이 이거는 뭐 제2의 아편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까지 지금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집어 넣어줘 가지고 다른 나라들보다도 지금 굉장히 강한 환율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대만 달러가 대만 $6 여기 있죠. 이거 보세요. 굉장히 강한 지금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얘네들은 수출이나 지금 중국 대신에 달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거 잘하면은 시장이 디커플링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이 부분을 알 수 있죠.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대만은 괜찮을 수 있어. 자, 태국도 보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쵸?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부분이니까 태국도 비슷하고, 대신 필리핀은 희한하게 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남중국해하고 관련된 나라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면이 들어가 있고 달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어느 지역은 지금 달러를 넣어서 안정적인 글로벌에다 분포를 지금 보이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달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런 달러가 풍부한 나라들은 향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달러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우리나라나 다른 유럽이나 뭐 중국이 됐건 이런 나라들은 분명한 거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달러가 이제 뭐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문제가 생겨서 채권 레버리지도 상당히 높이고 여기서 달러가 들어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엄청난 달러가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자금이 이럴 때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밑으로 절상을 할 때 밀려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달러가 아닐까 하고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달러의 변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도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이제 증시나 이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선물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9월부터 올라갔던 게 이렇게 2월까지 상당히 급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 방송하다 물 한 모금 먹었더니 사례가 걸려서 자꾸 목이 칼칼 거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이런 모양을 지금 보이면서 지금 고점에서 나오는 봉들이 지금 출현을 해서 과연 이 상황이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보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기 만들어진 지금 여기가 이제 변곡일이었거든요. 자, 여기 만들어진 이 부분이 깨지고, 여기 나오는 이 박스권만 하단으로 지금 내려간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은 강하게요. 조금은 강하게, 이렇게 음봉을 내리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요번 만기 지나고 이렇게 가서 반등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빠지는 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자, 지금 제가 보는 경제는 달러와 다 맞물려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은 달러를 강세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해외 차트죠. 해외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S&P나 지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고점에 나와가지고 얘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이런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상단에서 나온다는 지금 이런 윗꼬리 달리는 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그 팡이나 마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고점을 지금 챙기고, 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 목표치가 1680이었는데 어제 1690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지금 상황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박스권을 벗겨야 되는데 위든 아래든 상당히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시장 자체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음봉으로 지금 요 밑에만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여기까지는 쉽게 내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게 뭐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지금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뭐 다시 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상승에 대한 연속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상당히 미국 증시도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미국 증시도 지금 그 옵션 만기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시장이 어떻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다음 주 17일 날이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고 우리는 내일 9일 날 옵션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지금 이 초 6, 7, 8, 9, 10 이 날짜들이 거의 크고 작은 변곡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한번 참고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연준 대차대조표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7, 8년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늘어난 부분들이 스물 늘어나더니 어마어마한 통화량을, 이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채권을 사고 달러를 시장에다가 발행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올 9월부터 다시 급격하게 통화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면서 이게 이제 레포라든지 MBS라든지 미국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병행이 되지는 못하죠. 그리고 미국 채권을 지금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도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경기나 주식의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봤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증감으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거 증감을 보기 전에 1년짜리로 이렇게 줄여서 보면 지금 자산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하면서 이 돈이 풀리는 양과
지금 연준이 너무 많은 채권을 사놔가지고 다시 이걸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 1년 전에 증감 차트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2007, 8년에 이거는 뭐 증감 차트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007, 8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작년 대비 돈이 늘어나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 0의 마이너스 부분으로 가면서 사실 2009년도 이때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갑자기 모자라면서 나왔던 현상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작년 대비니까 굉장히 낮았던 부분에서 돈이 확 늘어난 부분이고, 여기서는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런 큰 변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정도로 내려간다 그러면 분명 시중 자금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자, 문제가 생긴다. 지금 여기도 뭐 증감이 아주 미약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갔고,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큰 폭으로 나왔을 때는 시중에 자금 문제나 이런 걸로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리더라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봐왔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려서 달러의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지금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늦어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터울을 좀 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위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의 달러 정책으로 봐서는 저렇게 많이 풀린 달러는 언젠가 다시 저번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그 달러 강세 이후에 이 돈이 글로벌로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달러를 풀지 않고 꽉 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더 달러를 들어오게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금리 부분을 계속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또 이런 결과 일본과 유럽이 돈을 풀면 푸는 대로 미국 달러를 지금 사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달러의 강세는 아직도 ING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달러 강세나 시장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